먼저 솔루션랩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과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업 활동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솔루션랩에 참여하신 기업들의 과업은 협약서를 통해서 지정됩니다. 프로젝트 팀원과 협업을 통해 과업을 수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뒤에부터는 이제 정확한 과업 기간, 과업 범위, 그리고 팀 구성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업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총 2개월간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추가적인 디자인 수정이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과업 범위는 이제 협약서에 진행된 범위로 진행이 되고요. 추가 과업 요청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확정된 과업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안내 연락을 해서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팀 구성은 팀장님 1분, 그리고 팀원 2분, 그리고 기업 담당자님 1분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될 거고요. 과업과 관련한 온라인 논의는 모두 구성원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서 진행이 됩니다. 활동 시간은 주 4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화, 수, 목, 금 이렇게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해당 시간을 잘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업무 연락은 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미팅은 주 1회 이상 그리고 온 오프라인 미팅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제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온라인 미팅을 좀 권장드립니다. 날짜와 시간을 협의하셔서 해당 시간에 온라인 미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잦은 미팅은 이제 학생 디자이너들께서 작업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온라인 미팅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피드백이나 이메일 피드백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의 역할은 방향성과 피드백을 잡아주는 역할을 진행을 합니다. 학생 디자이너와 함께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이제 팀장님의 직접적인 작업 참여는 진행되지 않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결과 보고에는 진행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여 기업은 프로젝트에 대한 피드백과 심사에 이제 참여하시게 됩니다. 결과물은 회사에 기속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안은 이미지는 제공이 되지만 이제 원본은 제공이 안 된다는 점 이제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필요하시게 된다면 담당 팀장님과 이제 팀원분들과 협의를 진행하셔서 이제 받으시거나 아니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진행된 모든 디자인물들은 학생분들이 포트폴리오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속 지원은 총 10개의 기업을 선발해서 2주간 진행되게 됩니다. 기업별로 이제 전문 디자이너가 배치되어서 컨설팅 및 디벨롭이 진행되고 기간은 약 한 2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속 지원의 경우 학생 디자이너들이 마무리한 결과물 내에서 디테일 수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략한 설명은 이제 총 9가지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솔루션랩 행사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미팅의 경우 팀장님이 다 개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에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발표에는 10월 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 공지를 드릴 예정이고요. 가이드를 꼭 숙지하셔가지고 솔루션 랩 운영에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나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 운영사무국을 통해서 이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어서 디자인 솔루션 랩을 진행하시면서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학생 디자이너와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팁에 대해서 강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DP 플랫폼의 한대근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이제 디자인 솔루션 랩을 진행하시게 되면서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게 될 텐데요. 이제 오늘은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마지막에 좋은 결과물도 얻고 또 프로젝트 자체도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게끔 몇 가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가이드를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조금만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면 좀 더 프로젝트 진행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디자인 프로젝트를 한 6년 정도 진행을 해오면서 굉장히 결과가 잘 나왔던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었지만
또 아무래도 퀄리티도 좀 잘 안 나오고 또 과정 자체에서도 뭔가 좀 트러블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뭔가 마찰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좀 안 좋은 경험도 좀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프로젝트들 간에 좀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가 서로 얼마나 잘 됐는지에 따라서 그 부분이 완전히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모든 디자인뿐만 아니라 모든 외주 작업들이 좀 그렇겠지만 뭔가 서로 간의 의견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오해 없게끔 서로 잘 이해를 시키고 또 대화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또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거는 아마 이제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커뮤니케이션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특히 디자인 프로젝트에 있어서 뭔가 굉장히 많이 경험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막막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사실은 프로젝트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와 또 디자이너가 각각 어떤 역할을 서로 수행을 해야 되는지 그 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생각보다 이제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클라이언트와 이제 디자이너가 각각 본인이 가진 어떤 뭐 능력이나 정보를 서로 잘 주고받아야 이 디자인 프로젝트가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요. 클라이언트 분은 아무래도 이 해당되는 기업이나 또 이제 제품, 또 서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디자이너에 비하면은 굉장히 뛰어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이제 클라이언트 분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나 혹은 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 프로젝트의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구체적이고 또 자세하게 설명을 계속 해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계속 상기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얘기해 주신다면 뭐 기업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타겟이 누구인지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내부적인 외부적인 정보들을 계속 잘 전달을 해주시는 부분들을 수행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디자이너는 아무래도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 분보다는 어떤 심미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조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해도가 높고 또 아니면 디자인이 이제 어떤 인과관계를 보여주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디자인이 뭐 주목성이 높은지 어떤 디자인이 안정감을 주는지 뭐 이런 이해도가 아무래도 좀 더 높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역할은 클라이언트 분이 주어준 어떤 목표를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솔루션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풀어내는 게 디자이너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목표를 받으면 뭐 그것에 대한 어떤 크기라든지 뭐 형태라든지 색감이라든지 뭐 재질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의 각각의 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클라이언트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또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그 디자인 그 자체 어떤 시각적인 솔루션에 있어서 좀 제안을 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원활하게 될 때 디자인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면 이렇게 크게 4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런 프로세스는 뭐 업체나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프로세스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단계마다 각각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디자인 의뢰를 하실 때 가이드인데요. 디자인 의뢰를 한다는 건 이제 처음에 이제 미팅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겠죠. 대부분은 이제 미팅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팅을 한다고 하면 디자이너가 뭐 디자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리드를 하겠거니 하고 뭐 이제 특별한 준비 없이 미팅을 이제 가신다든지 이런 분들도 많은데 이제 물론 그렇게 해도 디자인 결과물은 나옵니다. 이제 나오지만 이제 디자인 결과물을 잘 이제 굉장히 퀄리티 좋게 이끌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미팅 전에 클라이언트 분도 뭐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은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디자인 결과물을 원하는지 그 최종적인 형태에 대해서 미리 정해놓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를테면 우리 회사에서 뭐 지금 현재 홍보를 위해서 리플렛이 필요한지, 뭐 브로셔가 필요한지, 뭐 어떤 매거진이 필요한지, 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가시는 게 좋은데요. 뭐 단순히 그냥 우리 회사가 지금 홍보가 필요하고 그 홍보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일단 미팅을 가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결정을 한다든지 뭐 의견을 나누는 데 있어서 시간을 좀 낭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미리 분야를 정해놓고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제 가시면 어떤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 것보다 그 어떤 기업이나 그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내가 브로셔를 만들 건데 브로셔에 대한 내용만 알려주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디자인 퀄리티는 이제 디자인을 하는 그 대상의 어떤 이해도가 높을수록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까지 좀 필요한가 하더라도 그런 정보까지도 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어떤 디자인의 디테일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해 주셔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할 때 그런 디테일을 좀 챙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자인을 통해서, 이번 디자인을 통해서 나는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을수록 디자인 프로젝트의 어떤 효과나 또 이제 질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이번 디자인, 뭐 패키지 디자인을 통해서 어떤 매대에서 현재 우리께 좀 눈에 잘 안 띄는 편인데 일단 시선을 사로잡는 게 우리의 이번 뭐 패키지 디자인의 목표다 라든지, 아니면 뭐 웹 디자인을 하는데 뭐 다른 것도 다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뭐 어떤 특정 부분에 접속을 하게 유도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수록 어떤 디자인적인 전략을 짜거나 또 시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수록 이제 디자인 퀄리티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내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거를 얻어갈 수 있을까, 어떤 게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 필요한 것일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잘 생각해서 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 솔루션 랩은 그 프로젝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또 이제 다음에 다른 곳에서 또 디자인을 진행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제 정확한 프로젝트 기간을 설정을 해놓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간도 이제 이 디자인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 그 어떤 마지노선, 그 리미트 기간과 또 그래도 안전하게 이때까지는 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목표 기간, 이렇게 두 가지를 설정해서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한데요. 이제 그런 거 없이 만약에 뭐 이때까지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디자이너 입장에서 그게 정말 마지막까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뭐 이제 목표 기간으로서 이때까지는 됐으면 좋겠다는 것인지, 뭐 이런 여부에 따라 사실 세부적인 디자인 이제 프로젝트의 일정을 짤 때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하려면 미리 목표 기간과 또 최대한 가장 늦어도 이때까지는 디자인이 나와야 된다 하는 기간, 이렇게 설정을 미리 하신 후에 이제 미팅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프로젝트의 특성마다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있을 거예요. 뭐 만약에 어떤 뭐 잡지 디자인을 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출력까지 진행을 하는 거를 고려해서 오신 건지, 아니면 뭐 디지털로 된 인도물만 받으신 후에 이제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신 건지, 뭐 이런 여부를 준비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지금 현재 상황에 어떤 특이 사항이 있다든지, 우리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구체적으로 정말 나는 목표로 하고 있는 디자인이 있다 하면 그 레퍼런스를 이제 제공을 해주신다든지, 뭐 이런 프로젝트마다 특성마다 여러 가지 어떤 걸 준비를 해가는 게 이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한 후에 미팅에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에 디자인 의뢰를 하실 때 이런 앞서 말씀드린 가이드대로 진행을 하시되 몇 가지 좀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그 어떤 기업이나 그 제품 서비스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어떤 좀 어려운 용어를 쓰실 수도 있어요. 어떤 전문 용어라든지 업계에서 좀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근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자이너가 이해를 잘 하지 못하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하게 되면은 이 프로젝트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려운 말인 것 같으면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반대로 디자이너도 어떤 본인의 전문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현업에서 쓰는 말을 자연스럽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저게 무슨 용어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해소를 한 후에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각적인 어떤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미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은 느낌이라는 용어인데요. 심플한 느낌, 아니면 화려한 느낌, 세련된 느낌, 어떤 느낌으로 해달라. 이런 이제 의사 표현을 서로 많이 주고받는데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를테면 심플하다는 느낌은 제가 생각하는 심플과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심플, 그리고 또 어떤 제3자가 생각하는 심플은 사실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심플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복잡한 걸 수도 있고, 혹은 너무 비어 보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에 대해서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레퍼런스 이미지나 이런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해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솔랩 같은 디자인 솔루션 랩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또 많은 경우에 또 디자인이 그 어떤 전체 프로젝트의 말미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간이 타이트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디자인이 기간이 타이트하게 설정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디자이너의 어떤 역량이나 또 혹은 이제 디자인 업체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디자인을 해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도 처음에 기간을 받으면 그 기간 안에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결과물에 대한 목표치를 낮춘다든지 하는 이런 하향 조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자인 결과물을 이제 좋게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여유 있게 기간을 확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기간이 촉박하면 오히려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 비용에서도 좀 더 비싼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비용은 더 비싼데 퀄리티는 더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시간을 널널하게 가지신 것이 이제 퀄리티적으로나 혹은 비용적으로나 더 여러모로 좀 이득이라는 거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디자이너와 미팅을 하시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실 거예요.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컨셉을 나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메일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문서로 작성을 해서 서로 공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디자이너가 디자인 시안을 가져왔을 때 처음 이야기 나눈 그 부분이 잘 반영이 됐는지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나중에 어떻게 하기로 했었지? 이런 부분들이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차원에서도 이제 이렇게 문자로 남겨놓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표현을 하실 때 추상적인 표현은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들었던 여러 가지 말 중에서 느낌 있게 해달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요즘 느낌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디자이너 입장에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을 실제 디자인에 할 수 있는 경우도 대부분 없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나 그런 걸 전달하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만약에 구체적으로 얘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것과 가장 유사한 제품, 유사한 브랜드 이런 거를 찾아서 어떤 것 같은 느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할 때 좀 더 반영하기에 쉬운 방향이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착수 보고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디자인이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시장 분석을 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의 기업, 제품, 서비스 등을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디자인 전략을 세우고 하는 부분들을 아마 미리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자이너와 업체마다 좀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게 됐을 때 그러려니 이렇게 하겠다는 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해서 피드백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제 피드백을 하시는 내용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 혹은 미팅 때 합의를 했던 그런 어떤 디자인 프로젝트의 목표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뭔가 잘못 들어가거나 혹은 뭔가 이분이 좀 착오를 해서 적으신 게 없는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또 프로젝트 시작에 앞서서 이런 분들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게 후에 있어서 어떤 시간 로스를 줄이는 부분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 조사, 자사 분석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디자인에 대한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을 수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수립되는 경우에 이제 그냥 개별적으로 시장 조사는 이렇게 했고 자사 분석은 이렇게 했고 전략은 이렇게 했고 개별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디자인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바를 이 디자이너가 시각적인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제 납득을 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이런 전략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디자이너에게 요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디자인을 진행을 하시면서 목표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해져 있겠지만 그 안에서 세부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디자이너가 아마 설정을 해서 알려주실 텐데요.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디자인 프로젝트가 이제 정해놓은 대로 흘러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디자인 첫 번째 시간을 내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혹은 피드백을 내가 어느 기간 정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는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 어떤 일정상 좀 무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미리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미팅을 끝내고 나서 뭔가 생각이 좀 바뀐 것 같거나 아니면 뭔가 정보를 전달했는데 그 정보가 좀 잘못된 것 같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지 않겠지만 그 부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 바꿔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착수보고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셔야 디자인이 들어갔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보시면서 정말 이 목표, 이 컨셉 이런 것들이 틀리지 않는지 잘못된 부분 없는지 내가 변경을 앞으로 하지 않을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 피드백을 해주실 텐데요. 사실 이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피드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대로 피드백을 하거나 각자의 요령껏 피드백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명확하게 어디를 어떻게 피드백을 해주셔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피드백을 하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의 글씨를 키워달라거나 빨갛게 해달라거나 형태를 어떻게 해달라거나 이런 식의 어떤 피드백은 사실 디자이너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계속 그런 입장을 이제 전달을 하고 디자이너가 그것을 반영하고 하다 보면 이제 그 최종 결과물의 어떤 디자인 퀄리티, 심미적인 부분이 이제 클라이언트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얻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디자이너를 좀 믿고 따라가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대표 컬러가 블루인데 여기는 빨간색으로 해서 이런 거 바꿔달라고도 못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역할은 여러분들은 기업 혹은 제품 서비스의 전문가로서 그 입장에서 피드백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의 아이덴티티 컬러와 현재 맞지 않다 혹은 우리 회사에서 지금 강조하는 건 이건데 그런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의 피드백을 해주시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디자이너에게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디자이너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제 디자인을 하시다 보면 처음에 목표했던 목표랑은 다르게 그저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려고 한다거나 좀 멋지게 보이려고만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예쁜 것 같은데 멋진 것 같은데 이렇게만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역할은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하자, 이런 목표를 노리자, 이런 전략으로 가자 라고 했던 부분하고 벗어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시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하실 때 되도록이면 주관적인 피드백보다는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피드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디자인 프로젝트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어떤 개인의 심미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의 어떤 이윤을 위한 것이거나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이런 색깔이 싫어, 이런 모양이 싫어 라는 피드백은 사실상 이제 좋은 피드백이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뭐랑 맞지 않기 때문에 바꿔달라, 이런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피드백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피드백을 하시다 보면 뭔가 1차 시안, 2차 시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실 건데 예를 들어 1차 시안에서 어떤 부분, 컨셉이나 전체 무드만 보기로 했다라고 예를 들어 디자이너와 합의를 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좀 빠져 있다든지 이런 부분 좀 이번 단계에서는 피드백 할 필요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가서 빠질까 걱정이 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현재 단계에서는 없어도 되지만 잊지 말아달라 이런 정도의 언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디자인 피드백을 하실 때 좀 몇 가지 팁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경우인데 디자인 프로젝트를 잘 진행을 해오다가 중간에 기존에 해왔던 거랑 전혀 무관한 방향으로 바뀌는 경우 이런 피드백은 정말 좋지 않은 피드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퀄리티는 대부분 디자인 기간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깊어요. 그래서 디자인 프로젝트가 예를 들어 5주짜리인데 3주 차에 디자인을 완전히 뒤집었다면 여러분들은 같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2주치의 디자인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설정을 잘 하고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없게끔 뭔가 개선되고 디벨롭되는 과정을 거치게끔 여러분들이 설정을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피드백을 하실 때 그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라는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피드백을 오늘 주기로 했는데 왜 연락이 안 오지? 그래서 연락을 해보면 지금 회사 내에서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를 빨간색으로 할지 파란색으로 할지 고민하고 있다, 토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그 부분이 왜 마음에 안 드는지 그 이유만 설명을 해주시고 그 해결책, 그 시각적인 해결책은 디자이너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피드백을 해주실 때 이제 대부분 뭔가 이유를 덧붙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모든 대부분의 세세한 것들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설득을 받지 못하면 좀 디자인 진행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피드백을 주신다면 이제 그렇게 피드백을 하시는 이유라든지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제 디자인 피드백에 있어서도 어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뭔가 표현을 하려면 역시 글보다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컨펌을 하실 때 이제 최종 결정권자가 컨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뭔가 담당자가 먼저 컨펌을 하고 그 이후에 마지막에 최종 결정권자가
컴펌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중간에 이제 모든 프로젝트의 방향이 뒤집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진행해 주실 때는 최대한 가능한 한 이제 최종 결정권자와 함께 피드백을 진행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마무리 가이드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실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최초에 어떤 결과물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모두 이제 최종 인도물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프로젝트가 지난 후에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 그걸 못 받은 것 같은데 다시 달라라고 했을 때 그 뭐 파일이 뭐 소실됐다든지 뭐 이런 부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하셔서 내가 받아야 될 걸 다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다 보면 뭔가 기간을 연장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갑작스럽게 마무리되면서 이야기를 꺼내면 아무래도 디자인 업체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디자인 업무에 대한 스케줄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좀 사전에 마무리 단계에 거의 가까워졌을 때 이제 프로젝트 좀 연장하고 싶습니다. 혹은 다음 프로젝트 좀 진행하고 싶습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아무래도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약간의 뭐 마찰도 있을 수 있고 의견 충돌도 좀 있을 수 있던데요. 그래도 마무리에 가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관계를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뭐 그 이후에 만약에 어떤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내가 못 받았던 혹시 실수로 못 받았던 파일을 다시 전달받아야 되거나 수정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긍정적인 관계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모두 다 이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지켜서 진행하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우시다면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클라이언트는 기업과 제품 혹은 서비스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고 디자이너는 디자인의 전문가로서 심미적인 부분이나 시각적인 솔루션을 내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신다면 나머지 커뮤니케이션은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서 잘 풀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프로젝트 진행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